잘 보이시죠? 저는 오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오는 진정한 후원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유산화 사업이 후원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만 있어서도 또는 행동만 있어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했을 때 우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미 하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바로 실천해 보시고 행동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후원이 뭔지 찾아보면요. 후원은 뒤에서 도와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안시아수 보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앞에서 도와주면 안 되냐고. 앞에서 도와줘도 됩니다. 뒤에서 도와줘도 되고요. 위에서 도와줘도 되고 밑에서 도와줘도 돼요. 심지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크게 컨택을 할 때 세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적으로 니즈가 있으신 분들,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거나 뭔가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 또는 시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많이 컨택을 하는데 건강적으로 니즈가 있으신 분은 주로 이제 소비자로 컨택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업적인 비전을 보면 사업자로도 발전할 수 있지만은 우선은 건강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이나 시간적인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업으로 이 일을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비자와 사업자를 어떻게 호응하는 게 좋은지 제 경험을 좀 녹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소비자 같은 경우는요, 건강을 가장 큰 니즈로 가지고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유산화 제품을 먹고 쓰는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드렸을 때 좋아하시는지 이런 걸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은 후원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강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거죠. 많이 찾아보고 알려드리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들은 본사랑 통화를 해서 담당자와 연결을 해서 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를 가지고 제품을 더 잘 챙겨 드시고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사에서 프로모션이 뜨면 우리 어쨌든 뭐 좀 주급을 올리기 위해서 수당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프로모션이 어쩌면 제품을 조금 더 유리하게 써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모션이거든요. 그런 것도 빠뜨리지도 않고 그분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챙겨드린다면 되게 좋은 후원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문자는 스팸이죠. 저도 예전에 그 암땡땡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암땡땡에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프로모션이 뜨면 저한테 어김없이 그것만 달랑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보기가 참 좋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단체 문자를 분명히 보내야 할 그런 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단체 문자도 저는 한 분 한 분 좀 멘트를 조금씩 바꾸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담는다거나 그분의 에피소드를 담는다거나 그분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고요. 그리고 그분과 최근에 어떤 소통했던 그런 부분을 담아서 문자를 드리게 되면은 정말 내가 뭔가 관리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스팸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는 고객 만족이 아니죠. 이제는 고객 감동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객 감동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주로 어떤 걸 하냐면은 그 소비자분이 계신 지역에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대구에서 좀 심각하게 번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구에 계신 소비자분에게 바로 연락을 드려서 괜찮으시냐, 염려가 된다. 이럴 때는 더 면역에 좋은 그런 시산백 제품을 양을 늘려 드시면 좋다. 너무 걱정이 된다.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챙겨드리면은 그래도 본인을 생각해줬다고 되게 감동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동안 되게 많이 했던 배달업, 택배업, 서비스업. 예. 우아하게 커피숍에 앉아서 전달도 하지만요. 배달도 하고 택배도 하고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배달이나 택배가 많은데 유산이 멀지 하나를 주문하시면서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갖다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비대면이라고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하시거든요. 우편함에 넣어드려야 돼요. 네. 그런 주문 하나도 감사하게 내가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배달을 해드리죠. 그러면은 그분이 되게 고마워하시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또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택배업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소비자분들 첫 주문 같은 경우는 아까 이효진 골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본사에서 바로 택배를 보내면 편리하지만은 저는 제가 제품을 받아서 제가 포장을 해서 아주 꼼꼼하게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손편지를 써요. 손편지를 써가지고 제품 섭취법이나 뭐 유의점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써가지고 그리고 샘플도 보내드리죠. 물어보죠. 건강에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지 거기에 맞는 샘플을 보내드리고 보틀도 챙겨드리고 립밤도 챙겨드리고 헬스팩 한 포라도 챙겨드려요. 매번 택배를 보내드릴 때마다. 그러면요 되게 고마워하시면서 본인은 헬스팩을 안 드시면서 비전엑스만 드시면서 헬스팩 드시는 또 다른 소비자를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런 식으로 소비자의 소개가 또 소비자의 소개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배달하면 배달하는 시간 들죠. 그죠? 기름값 나오죠. 택배 보내면 본사는 무료인데 택배비 들죠. 시간 걸리죠. 내 정성 썼죠. 선물 보내드리면 돈 들죠. 그죠? 근데 그런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다 투자더라고요. 우리는 사업가잖아요. 그죠? 방판하는 거 아니고 사업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했을 때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분은 비전엑스 두통을 매달 드시는 분인데 그분이 헬스팩 소비자를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그 비전엑스 드시는 분도 사실은 제 지인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지인분은 제품을 드시다가 안 드시다가 하셨어요. 근데 이 비전엑스 드시는 분이 저한테 너무 이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오히려 본인을 소개해 준 그분에게 유산화 제품 너무 좋으니까 잘 챙겨 먹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저에게 제품을 이제 꾸준하게 드시는 그런 상황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 실천을 잘 못하고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해드리고 감동을 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후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신뢰예요, 신뢰. 결국은 나의 신뢰를 보여줬을 때 소비자분들은 저의 찐 소비자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왜냐하면 전 11시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하고 있어요. 네. 못 들으신 분은 일단 녹음부 다시 들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사업자 후원이에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인업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 일은 사인업을 하고 나서 이분이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때부터 후원이 이루어지면서 더 집중을 하고 더 이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사인업 했어요. 시스템을 안내해요. 그 다음 사인을 했어요. 시스템을 안내해요. 그 다음 그런 식으로 계속 접시 돌리는 거죠. 접시 막 돌리다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접시 돌려요. 그러다가 얘가 좀 시들한 거니까 다시 얘 접시를 돌려요. 이러다가 이제 다 죽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조금 집중을 하셔서 그분을 진짜 온 마음 다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스폰서란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하이 파트너를 이끌고 도와주고 점검해주는 상위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면요.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하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누리실 수 있게 저희가 후원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마땅히. 그런데 그 후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명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수월하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후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제일 좋은 거는요. 내가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먼저 해봐야지만이 그분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 그런 자유를 누리실 수 있게 진정한 후원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커리어예요. 커리어. 저는 사실 교사를 10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있는 거는 11시까지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대면이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고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그 강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업자분들 중에.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 안에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강의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또한 내가 먼저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한번 무대에 서보고 줌도 내가 한번 켜보고 공유도 해보고 이러면서 그런 커리어도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거리 후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유독 장거리 후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택시 하냐고, 유산을 그만두고 택시 하냐고 그랬었거든요. 한 달에 뭐 4만 킬로, 5만 킬로를 뛰어버리니까. 근데 장거리 후원 계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제가 영주라는 곳을 한동안 후원을 했었는데 매주 가다가 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2주에 한 번씩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2주에 한 번 갈 거면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다시 매주 갔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후원을 할 때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후원 못합니다. 그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는 기름값, 그 시간, 엄청난 시간, 그죠? 그리고 대전까지 톨비 14,900원 이런 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을 도와드린다는 그 후원의 마음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1년 반 정도는 가셔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저는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음의 후원이에요. 마음. 그죠? 마음. 방향성 잘 제시하고 커리어 이렇게 후원해드리고 장거리 후원 다 좋죠. 근데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응원해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그렇게 마음으로서 진심으로 후원해드리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폰서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요. 스폰서님 저희 동네 살아서 감사해요. 스폰서님 얼굴만 봐도 좋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요. 같이 밥 먹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후원이 정말 이 일 안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솔선수범인데요. 뭐든지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내가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도 더 많이 하고 더 먼저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인격적으로도 내가 조금 더 많이 닦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겸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세상 겸손하잖아요. 유산균 몰자 하나 먹겠다 그러면 좋아. 저를 만나주겠대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죠? 그리고 3BC가 나왔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고 조금씩 겸손을 잃어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이 겸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스폰서는 흰색이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파트너들을 후원해드려야 되는데 그 다양한 색깔을 내가 다 담기 위해서는 흰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요즘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님들도 누구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꼭 갖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론이 나왔죠. 결국은 사업자 후원도 신뢰가 다합니다. 신뢰가 답이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ABCD 신뢰 모델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누군가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역량, 나의 능력이 충분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럼 공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나의 정직성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후원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하나 뭐였죠? 그래서 말한 대로 실천할 수 있고 시간 약속도 잘 지키고 항상 일관성 있는 태도로 후원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위에 거 다보다도 이런 신뢰성을 꾸준하게 보여줬을 때 파트너분들은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후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넘어가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초반에 했거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심지어 택배 서비스업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네.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일만 하려면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확실히 잡히셨다고 하면요. 이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후원에 대한 의도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도적인 노력들을 하시다 보면,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절실해져요. 이 일이. 그 절실함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요. 이 일이 그냥 내 그냥 생활 안에 완전히 녹아져서 익숙해져요. 그렇게 익숙해져서 하다 보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어느새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